주된 일자리가 49.3세면 퇴직을 해요. 한 50 정도 되면 대부분 다 퇴직자로 살아갑니다. 월급쟁이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재취업도 안 되고 창업도 안 되고 저같이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순간에 어떻게 이걸 이겨낼 것인가. 첫 번째 생존한다면 둘째는 각인이에요. 세 번째 부분은 자기 개발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과 이 퇴직 생활은 전혀 딴판이더라고요. 별빛처럼 찬란한 삶이 아니지만 반딧불이처럼 은은한 빛을 내면서 살아가는 게 퇴직 이후의 생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선영입니다.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작가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직장 생활과 퇴직 이후의 생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직장 생활을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얘기, 지금 막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퇴직한 지 이제 딱 4년 됐거든요. 만 4년. 횟수로는 5년인데 해보니까 직장 생활과 이 퇴직 생활은 전혀 딴판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제 얘기에 대해서 실감을 못 하실 거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은 저 얘기에 공감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은 운동 종목 중에 단체전 종목, 예를 든다면 축구 같은 종목이고, 퇴직은 개인전 종목, 예를 든다면 역도 같은 종목. 왜 다르냐 이 얘기를 질문한다고 하면 완전히 다른 운동장이에요. 퇴직 이후의 삶이 직장 생활과는 전혀 다른 룰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적용되는 룰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은 준비하셔야만이 대응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과 퇴직 생활이 어떻게 다를까요? 상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상상을 갖다가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넷플릭스 드라마에 오징어 게임. 이번에 시즌2가 나왔던데 시즌2를 딱 보니까 직장 생활에 가져야 될 규칙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룰들은 퇴직 생활 이후에는 적용이 되지 않겠죠. 오징어 게임 속에서 나타난 직장 생활의 특징들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1990년대 회사를 딱 입사해서 보니까 입사해가지고 직장 생활 잘하는 선배들을 이렇게 딱 업무를 보니까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눈치가 빠른 사람. 뭐 하나 지시하면 네! 팀장님하고 뛰어가가지고 언제까지 해와? 그러면 좀 빠른 시간을 해가지고 민첩성 있게 딱 갖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하고 똑같아요. 술래가 뒤돌아서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금씩 다가가지고 술래를 잡는 순간에 이 게임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뒤를 돌았었어요. 근데 이때 움직이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술래가 언제 돌아서겠구나. 그 눈치가 빨라야 되고요. 사원 때는 눈치와 민첩성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직장 생활을 잘해요. 그렇다면 이게 직장 생활 이후에 퇴직해가지고 가능할까요? 절대로 민첩성과 눈치가 퇴직 생활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가 2010년도에 팀장을 달았어요. 팀장을 딱 달아보니까 팀장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팀원들과 협업해가지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더라고요. 이게 오징어 게임 보면 5인 육각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묶어서 걷다가 벽돌치기, 그 다음에 공기놀이, 그 다음에 비석치기, 제기차기 이 부분들에 대한 놀이를 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각각의 발을 묶어놨으니까 으쌰, 하나, 둘, 으쌰 해가지고 이런 보조들을 누가 맞춰주느냐? 팀장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 어떤 위치까지 가면은 공기놀이 할 때는 공기를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선수로 뛰게 해주고 이런 역할 배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직 생활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법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임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게임의 룰을 잘 했던 부분들이 퇴직 생활에도 이게 가능할 거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퇴직 생활은 또 다른 룰로 움직이더라고요. 세 번째 부분을 보니까 제가 이제 임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뮤지컬 체육감이라면서 의자를 딱 돌아다니면서 의자 하나씩 빼는 게임에서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게 오징어 게임에 보니까 둥글게 노래 맞춰가지고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마다
특별한 규칙을 줘서 자기 방에, 의자 대신에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생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딱 임원은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임원의 실질적인 능력, 이 부분 어디 나오냐면요. 운이 좋아야 되는 것들. 실력이니, 관리자 간의 협력이니, 아니면 눈치니, 민첩성이니,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임원은 실제로 둥글둥글 노래에 맞춰서 그 노래가 끝나는 순간에 자기의 방에 들어갈 수 있어 의자를 앉아야 되는데, 이 의자는 임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의사가 자꾸 빠져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운이 좋지 않고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대표이사까지 올라간 사람들 이렇게 쭉 이렇게 바라보면 그분들이 막 용맹스럽다는 그 용장도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렇다 지혜로운 지장도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의 품격 있는 덕장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거는 운장이 직장생활에서 대표이사까지 올라준 것 같아요. 이 게임의 룰들이 퇴직을 하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2020년 퇴직하고 그런 혼란 속에서 살아왔고요. 그 혼란들을 갖다가 이겨와는 과정들을 갖다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일자리라고 하죠. 주된 일자리가 49.3세면 퇴직을 해요. 49.3세 이후에 한 50 정도 되면 대부분 다 퇴직자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살아갈 때 재취업하더라도 주된 일자리에 절반 정도의 연봉 정도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어떻게 이걸 이겨낼 것인가. 그렇다고 창업한다? 창업 성공률 5년 내에 폐점하는 게 70%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전체 창업에 대한 얘기고요. 50대 이후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창업률은 몇 프로일 것 같은가요, 여러분? 거의 95%가 폐업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이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들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재취업도 안 되고 창업도 안 되고 저희같이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 이후의 생활은 직장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게임의 룰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해드리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요. 퇴직의 한파가 왔을 때 일단은 생존을 해야 돼요. 요즘 날씨가 뭐 영하 한 20도까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영하 20도 떨어지니까 저희 와이프가 동파되지 않으려고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가지고 물벌이 똑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퇴직 한파를 견디는 생존법에 바로 이 물방울이 있습니다. 수도꼭지 물방울을 떨어뜨린 거예요. 어떻게 떨어뜨리냐?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면서 떨어뜨립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갖다 글을 쓰면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든가 해서 그게 어떠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물방울은 똑 떨어지게 그렇게 일단은 생존을 먼저 하셔야 돼요. 퇴직하고 1, 2년 사이에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물방울, 수도꼭지에 물방울 떨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넷플릭스를 자주 보는데 넷플릭스 보면 피지컬 100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인간의 몸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고통으로서는 역사의 기록이자 결과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몸으로 해서 몸과 땀과 눈물을 쏟아서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 나한테 남아있는 것들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단체전 할 때는 대충 요령 띄워도 팀이 좋으면 골 넣고 그러면 이길 수도 있고 돼요. 근데 개인전은 역도하고 똑같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들지 못하면 자기 몸에 각인되어 있는 근력으로 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존한다면 둘째는 각인이에요. 내 몸에 내가 경험하고 만들어낸 각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퇴직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들을 갖다가 이겨나가면서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견뎌라 고통이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막상 퇴직해보면 실제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런 고통들이 오고 한파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는 요즘은 더하죠. AI가 하면서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도 신입사원을 뽑지 않으면서 기존의 인력들은 줄여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일자리는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속도는 빠를 거고요. 그럼 나온 다음에 재취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내 몸에 있는 실력으로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자기 개발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자기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본질적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갖다 어디서 보면 잘 알 수 있냐면요. 넷플릭스에 보면 흑백 요리사라는 보면 딱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맛으로 승부하는 요리 대결입니다. 오직 맛만으로서 승부해야 된다. 퇴직하고 나오면 딱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것만 가지고서 승부할 수밖에 없어요. 뭐 플레이팅을 하고 모기가 좋고 모양이 좋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개인전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질적인 맛으로서 승부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퇴직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적자 생존의 삶입니다. 적응하는 삶이에요. 그때그때 맞아진 그 조직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맞춰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퇴직 이후의 삶은 이것도 같이 적자 생존인데 적는 자의 삶입니다. 적는 자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 끄집어내고 해서 나를 갖다 단련시켰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퇴직 이후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살아간 사람들의 가장 빛날 때 나는 빛은 별빛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퇴직 이후에 진짜로 빛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은 반딧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별빛은 빛이 와서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빛의 산란에 의해서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별빛 혼자만 와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닙니다. 회사라는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이 그건 별빛이고요. 근데 퇴직 이후의 삶은 반딧불이에요. 그 배마디에 있는 끝에 두 마디, 세 마디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빛을 발광합니다. 어두운 숲길을 갈 때 그 자체적으로 빛을 발광하는 빛을 보면은 그 은은한 빛이 그 위로를 우리는 주잖아요. 그래서 별빛처럼 찬란한 삶이 아니지만 반딧불이처럼 은은한 빛을 내면서 자기 안으로 응축된 그런 빛으로 살아가는 게 퇴직 이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퇴직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힘들을 갖다가 응축시켜서 내 안에서 빛이 발광하게, 그래서 반딧불이처럼 빛을 내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퇴직 이후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